안녕하세요. 에스플란트 치과 교정과 전문의 허재식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 무턱 교정인데요. 턱이 작아 보이거나 턱이 없어 보이는 걸 과연 어떻게 이 치아 교정만으로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치아 교정을 통한 무턱 교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무턱이라고 하는 분들, 이 턱이 작고 짧아 보인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 턱 길이를 재보면 턱뼈 자체의 길이는 정상적인 턱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턱의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작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턱이 이 뒤쪽과 아래쪽으로 회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하면서 뇌 그리고 이 뒤통수 부분이 가장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코와 위턱이 있는 부분인 상악이 발달하고 마지막으로 아래턱이 발달합니다. 이때 이 윗부분인 상악이 과하게 아래로 내려 성장하게 되면 위턱과 앞니 부분이 커지면서 이 돌출되고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 위턱이 커진 만큼 아래턱이 이 아래와 후방 그리고 하방으로 돌아가면서 무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턱으로 보이는 분들은 이 돌출입을 또한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무턱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래턱 골격 자체가 실제로 매우 작은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만약 턱이 원래부터 아주 작은 분이라면 턱을 앞과 위로 회전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이 원래부터 이 사이즈가 너무 작은 턱이 얼굴의 다른 부분과 조화롭게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외과적 수술의 필요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무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내 턱이 작은 건지 아니면 턱의 크기는 정상인데 상악이 발달하여 턱이 뒤와 아래로 회전되어 있어서 무턱으로 보이는 건지에 대해 교정 전문의에게 정확한 감별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무턱으로 보이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그 이유를 잘 이해하셨다면 무턱을 치아 교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치아들을 반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즉, 무턱 교정은 아래턱을 앞과 위로 회전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시계추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계추를 움직일 때는 중심축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추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요. 우리 아래턱도 이런 시계추와 마찬가지로 이 턱관절 중심축을 기준으로 턱이 왔다 갔다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입을 벌렸다 닫는 것도 이 모든 이 턱관절 중심축을 기준으로 아래턱이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턱 교정 역시 턱이 앞과 위로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턱관절에는 전혀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래턱을 앞과 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교정 치료로 위에 있는 치아를 위와 후방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우리의 잇몸에는 뼈가 존재합니다. 잇몸뼈지요. 이 치아 주변의 잇몸뼈에 자극을 주어서 잇몸뼈가 만들어내는 대사활동으로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교정치료입니다. 따라서 이 잇몸뼈를 후상방으로 이동시키면 치아도 잇몸뼈를 따라서 후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위치아를 후상방으로 이동시킬 때 보통 이 스크류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래턱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치아가 후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입안에 이 공간이 생기겠죠. 이 빈 공간이 생기는 만큼 아래턱이 움직이게 되면 즉시 앞과 위쪽으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턱이 앞으로 나와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건 위쪽에 있는 치아들을 후상방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지 턱관절은 아래턱은 이 턱관절을 회전축으로 공간만 있으면 즉시 회전하게 됩니다. 그 TV에서 이 할아버지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할머니들이 틀니를 끼고 계시다가 틀니를 뺀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틀니를 빼면 입이
납작해지고 턱은 앞으로 더 돌출되어 보이면서 사실은 좀 미관상 좀 이상해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트윌리를 빼면 공간이 바로 생기죠. 이 공간이 생긴 만큼 아래턱이 즉시 앞과 위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무턱 교정은 위턱의 잇몸뼈를 수직적으로 움직여서 턱관절을 중심으로 아래턱을 회전시켜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위턱에 있는 이 잇몸 노출량이 또한 줄어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렇듯 잇몸의 노출량을 조금 줄이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들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턱으로 보이는 분들, 많은 분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턱뼈가 수직으로 전방으로 많이 성장해야 입이 돌출되고 위턱이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잇몸 노출되는 양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턱의 잇몸 보이는 양을 도리어 줄여주면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턱의 잇몸뼈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게 또한 어디가 가장 자연스러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건 의사와 환자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이지요. 자, 과거에는 이 치아의 수직 조절로 위턱의 잇몸뼈를 올려서 턱선을 살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스크류가 개발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발치를 통해 돌출된 입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상대적으로 턱이 나와 보이게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입은 들어갔는데 얼굴이 길어 보여서 안 예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한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의 비율이 발치가 7, 비발치가 3, 이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출입이 우리나라 분들은 많거든요. 하지만 입을 조금 넣어도 치아의 수직 조절을 통해 턱선을 조금만 살려주면 턱이 나와 보이고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발치를 하지 않아도 입을 많이 넣고 자연스러운 얼굴의 밸런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아의 수직 이동 원리를 이용해서 무턱 교정을 하면 발치가 비발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단순하게 이 뒤로 밀어 넣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리고 내리는 수직 조절 치료를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치아의 수직 이동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 요즘은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이 반반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턱 교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확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정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자세하게 관찰하고 봐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진짜 턱이 덜 발달되어서 이 무턱인 건지, 아니면 이 회전이 부족해서 무턱인 건지, 회전이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다시 원상복귀하면서 회전시켜줘야 될지 예쁠지, 이런 것들, 또한 발치가 필요할지 아닐지 동의, 이런 것들의 자세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턱인 분들 대부분은 이 돌출입을 동반하는데요. 이렇게 돌출입이 있거나 아래턱이 뒤와 아래로 회전이 되어 있는 분들은 입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운 아래턱의 이 호두 껍질처럼 올록볼록한 근육 모양이 생깁니다. 이 과한 액티비티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과한 액티비티의 근육 움직임을 없애주고 이 피부와 근육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밸런스를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무턱 교정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무턱 교정이 다른 치아 교정들보다 교정 기간이 되게 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턱 교정도 다른 치아 교정들과 마찬가지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발치 유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또한 직접 볼 수 있다는 또한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외과적인 수술로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수술의 결과가 즉시 나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결과가 즉시 나오게 되면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개선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긴 2년 내내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고 확인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들을 계속 체크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무턱 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턱으로 보이는 가장 큰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교정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교정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